그게 끝이야. 그게 끝이거든. 원방 복습. 원방. 원 정의가 요거였지. 정점으로부터지. 한 정점으로부터 이 시작이에요.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모임이야. 자치라고 할까? 얘가 원에 대한 정의지, 그치? 그래서 기본적인 원을 우리 기본형 선생님 이런 거 좋아해.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그런 거야. 기본형이라고 해서 아무 짓도 안 하고 중심이 0,0인 상태에서 모양만 볼 거야. 기본형.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 복습 이렇게 있다. 얘 원의 중심 0,0이라고 하고 요 점부터 R만큼 떨어진 요 점들의 자치를 구할 거야. 이렇게 가는 거지, 그치? 그치? 요 점을 임의의 점 x, y라고 두고 두 점 사이의 거리가 r이야를 양변을 제곱해서 표현했더니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에요 라고 해서 얘가 기본형이었지. 여기 각각의 자리가 있는 거야. 기본형에서 우변 자리는 반지름의 제곱 자리고 반지름이라고 하는 거는 요 거리를 얘기한다. 한마디로 여기 있는 우변 값은 무조건 뭐여야 되냐면 양수여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요 우변 값에 루트를 씌운 게 반지름이니까 요 r 값이 커지면은 원이 커져.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요게 기본형이다. 얘를 그 평행 이동을 했어. 가 원래는 맞지. 근데 평행 이동이라는 거 아직 안 들은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거 말고 표준형이라고 해서 표준형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이 똑같이 있어요. 이렇게 쫙 있어서 이 원의 중심이 0,0이 아니라 a, b야. 그리고 이 거리가 r인 이 자치를 구할 거야. 두 점 사이의 거리가 r이에요. 양변 제곱해서 표현해 보면은 얘는 어떻게 된다? x-a의 제곱 자리값이요. 자리값 플러스 y-b의 제곱 요거는 r제곱이에요. 요걸 표준형이라고 하지, 그치? 자리값. 얘는 얘가 0이 되게 하는 그 x값 얘가 0이 되게 하는 그 y값이 a고 b인데 얘가 원의 중심이구나. 자리값. 그리고 여기에다 루트 씌운 게 뭐예요? 반지름 거리라는 걸 나타내는구나. 얘를 표준형이라고 한다. 중심이 0,0이 아니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표현되는 게 일반적이고, 다시 이거 말고 문제에 나오는 거 죄다 보잖아? 그럼 다 일반형이에요. 일반형이라는 게 뭐냐면은 정리를 안 했어요. 표준형이라는 건 뭐냐면은 정보를 담고 있어. 이거야. 정보를 담고 있어. 일반형은 정리를 안 했어요. 한마디로 여기 있는 요식을 쫙 전개하잖아? 안 했어요. 이거 전개 쭉 해놓은 거야. 이거 전개 쭉 하잖아? 그럼 x에 대한 2차식이고 y에 대한 2차식이다. 그치? 전개 쭉 했다. x에 대한 2차식 나와요. y에 대한 2차식 나와요. x, y 곱한 거 안 나오고 x에 대한 1차, y에 대한 1차 나올 수도 있어. 라고 해서 ax 더하기 by 플러스 c는 0이야. 라고 하는 걸 일반형이라고 하고 거의 대부분의 문제에서는 어떻게 사용했었냐면 일반형이 나오잖아. 그럼 이렇게 안 써. 정보 찾아야지. 표준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막 책 같은 데 보면은 막이 나온다고. 요거면은. 용현이 알겠지? 저번에 물어봤었는데. 요거면은, 얘는 원의 중심이 몇 컴마 몇이고 반지름이 뭐 4분의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지? 근데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요거 보고 요렇게 정리될 거야 라고 하는 거니까 원의 중심 정도만 찾을 수 있으면 된다. 그리고 ax에다가 비워놔. 다시 이 y제곱 플러스 by에다가 나머지 비워놔. 이렇게 제곱꼴로 표현했을 때 0 되기 한 x값과 0 되기 한 y값만 찾으면 되잖아. 그렇지? 찾읍시다. 중심 x좌표는 누구예요? 마이너스 2분의 a다. 이렇게 y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b다. 이 정도만 볼 수 있으면 되고 반지름을 선생님 어떻게 구해요? 라고 하면 직접 구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알겠지? 의미 없어요. 지금 요거 하는 거 선생님 모르면 안 돼요? 몰라도 돼. 다 필요 없어. 필요 없고 알 수 있으면은 편하게 가자 요거고 선생님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은 그냥 얘를 이렇게 정리해서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했었다. 일단 원방 요거가 제일 기본적인 틀이어서 안 되는 친구가 있으니까 간단히 설명을 한 거고 이제 오늘은 이제 진도를 나갑시다. 진도를. 수현이 기억나잖아, 그지? 진도를 어디로 가냐면은 접선부터 갑니다. 접선. 저번 시간에 유형 11까지 했었지? 유형 12 패스, 13도 패스, 14부터 쭉 갈 거예요. 그 증명을 선생님 다 해줄 테니까 이거는 선생님 잘 기억했으면 좋겠다. 증명까지. 원 접선이야. 1번.
원 위에 점이 주어지는 경우다. 이렇게 주어진다. 이거부터 시작이다. 이거는 증명 알아야 돼, 증명. 일단 첫 번째는 기본형부터 갈 거야, 기본형.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다. 이렇게 생긴 원이 있어요. 그치? 중심이 0,0, 반지름 길이 r, 몰라. 그치? 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있는데, 이거다. 근데 여기 있는 요점, x1, y1이라는 요 임의의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이 뭘까라고 하면 어떻게 세우냐면은 그냥 정보 읽기 하는 거야. 우리 중딩 때 했던 거랑 합쳐 정보 읽기만 하면 돼요. 지금 우리가 찾는 게 요거예요, 요 선. 접선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직선이야, 직선. 직선을 구하는 거니까 나 얘 기울기랑 점만 알면 돼. 맞지? 근데 점은 나와 있어. 어디? 여기. x1, y1이야 나와 있고 얘에 대한 기울기만 표현하면 돼요, 기울기. 이렇게? 됐지? 정리합시다. 얘 원의 중심하고 접점하고 쭉 잡아 연결하잖아? 얘는 관계가 수직이다. 맞지? 얘가 중심 0,0이잖아. 이렇게? 그럼 선생님 요거는 기울기가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이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는 x1분의 y1이에요. 이렇게 놓을 수 있겠지? 그럼 수직관계인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가 되냐면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y1분의 x1이에요 라고 되겠지, 그치? 됐지? 이거다. 얘랑 수직이니까 수직 조건 이용해서 기울기 표현했고, 그럼 점 표현해야 되는데 점 여기 있잖아. 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니까 요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얘인 직선을 만들면 얘가 요 접선이야. 만들어 봤더니 이렇게 된대. y는 마이너스 y1분의 x1에다가 x 마이너스 x1 플러스 y1이에요 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근데 맨날 이렇게 만들기가 귀찮지,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식을 정리해 줄 건데, 정리한 식을 잘 보면서 요거를 표현할 수 있으면 되고, 어떻게 정리가 되지? 볼 필요 없어. 볼 필요 없고, 결과가 이거네만 알면 됩니다. 만들어 볼게요. 양면 똑같이 y1 곱해. 그 y1, y는 마이너스 x1에다가 x 마이너스 x1이라고 될 거고, y1 곱했더니 y1의 제곱이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여기는 요 부분만 전개하잖아? 그러면은 마이너스 x1 x 더하기 x1의 제곱이야. y1 제곱 이렇게 얘 이항시키자. 이항했더니 x1 x 더하기 y1 y는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이에요.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근데 요식 정리하잖아. 얘가 누구야? 얘는 요 원 위에 요 점이 있어. 그러면 얘를 여기다 대입했을 때 성립할 거야. 다시 얘기하면은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이 뭐랑 같아? r제곱이랑 같아. 그래서 여기는 요 값을 뭐라 놓는다? r제곱이라 놓는다. 이렇게. 선생님 다시 얘기하는데, 선생님 이거 정리하는 과정도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이거는? 선생님 증명해 줬잖아. 이렇게 해서 정리하는 거구나. 필요 없어요. 요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는 게 접선이구나. 근데 귀찮아. 공식 쓸 거야. 그럼 요거 그냥 갖다 쓰면 되는 거야. 다시 볼게. 요 원 위에 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요거야. 그치? 누구냐면은 얘래. x1 x 플러스 y1 y는 r제곱이야. 라는 게 접선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됐지? 선생님 다시 얘기할게요. 요 원리 알고 있어야 돼. 다시 공식 알고 있어야 돼. 요 원리에서 공식으로 쫙 넘어가는 요 과정 필요가 없어요. 어떤 상황이 돼서 얘를 표현을 직접 해야 되면 이렇게 하면 되고, 그렇지? 공식만 띡 쓰고 싶으면 이렇게 쓰면 되니까 과정 필요 없어. 요거다. 그래서 너희한테 시켜볼 건데 뭘 해볼 거냐면은 상황이 좀 바뀌었다. 1번이 여전히 원방이 누구냐면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제곱이야. 이렇게 생긴 원이 있다. 여기 이렇게. 요 원 위에 요 점에서 그리고 x2, y2란 요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세워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출발 한번 해봐라. 지금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선생님이 요구하는 건 뭐라 그랬지? 정리하는 거 필요 없다. 약간 요것만 해보라고. 요것만 해봐. 할 수 있어. 해봐. 적어. 이렇게 세우면 돼. 이렇게 이것만 해보십시오. 여기까지만. 정리는 선생님이 해줄 테니까 요것만 해보십시오. 해봐야 돼. 이거 할 수 있으면 끝났지 뭘. 똑같이 하는 거 똑같이. 근데 중심이 좀 달라요. 선생님이 상황 설명 조금만 더 해주면은 중심이 얘는 A, B야. 여서 조금 더 복잡해졌지만 결과는 똑같다. 만드는 결과는. 방법적인 건 똑같아요.
문제 푸는 것보다 이런 게 더 중요해. 벌써 했네? 숙제는 얼마큼 했어? 안 했어. 오케이, 이제. 아, 그거 했어? 좀, 진전이 없어? 좀 이따 보여주세요. 있어, 지금? 안 갖고 왔어? 금요일 날 갖고 와서 보여줘. 능연했어? 처음이 아닌데. 시간이 필요해. 선생님 다시 요까지만 하는 거야? 이거 니네 정리하는 거 니네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해줄게, 저거는. 정리는 내가 해줄 테니까 요까지만 하십시오. 증명을 해서 막 이렇게 나오는 거야를 보여줘야 되니까 선생님이 정리하는 과정 보여줄 거고, 너네 필요 없습니다. 요까지만. 여기까지. 출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출발. 됩니다. 갑시다. 이거. 나는 여기 있는 요 직선의 방정식이 궁금한 거야. 그치? 접선이긴 한데 접선 직선이잖아, 그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은 기울기 점이 필요합니다. 근데 점은 나와 있다. 기울기만 알면 돼. 얘 기울기 구하러 가자, 기울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야지. 얘는 원의 중심과 요 점을 쫙 잡아서 연결했더니 얘가 수직이네. 맞지? 두 점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알잖아. 어떻게 해요? x2-a분의 y2-b예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얘랑 얘가 수직이야. 한마디로 요 기울기랑 요 기울기랑 곱하면은 -1 돼야 돼서 역수의 부호 바뀐 게 이 직선의 기울기네. y2-b분의 x2-a라고 이렇게 표현된 게 이 직선의 기울기다. 내가 요구한 거 다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점 기울기. 그래서 여긴 요 직선, 접선의 방정식이 누구냐면 y는 -y2-b분의 x2-a 곱하기 x-x2 플러스 y2야. 이렇게 됐다. 됐지? 됐다. 요거 요구한 거야? 요것만 할 수 있었으면 괜찮아요. 그리고 좀 귀찮아갖고 선생님이 쫙 정리를 쫙 하잖아, 그치? 저기 쫙 하잖아? 그럼 얘도 똑같이 이렇게 표현이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여기 있는 요 원 위에 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거야 라고 하면은 x좌표를 하나 집어넣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하나 냅둬요. 곱하기 플러스 y좌표도 하나 집어넣어. 그러니까 하나 냅둬. 는 r제곱이야. 요게 요 식을 정리한 접선의 방정식이다. 그렇지? 지금 어떻게 했냐면은 니네 나중에 기하라는 과목을 배우게 되면 나올 거야. 왜 그런지 나오는데 제곱이잖아, 그렇지?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구하면은 x 하나 집어넣어. y 두 번 곱해 있으니까 y도 하나 집어넣어. 그래서 만든 게 접선의 방정식. 이게 똑같아? x-a 두 번 곱해 있잖아? y-b 두 번 곱해 있잖아? 그 중에 하나 x1 집어넣어, x2 집어넣어. 하나 y2 집어넣어. 만드는 게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이 기하 가면은 선생님 왜 그런지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지만 지금 얘기 못 합니다. 그리고 얘는 어떻게 해서 나온 거냐면은 얘를 이쁘게 쫙 정리해서 나온 거야. 불필요할 것 같아서 생략. 이거다. 됐지? 그럼 선생님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얘기하고 싶은 게 하나 더 있어요. 요거와 관련돼서 얘기하고 싶은 게 하나 더 있는데 책에 안 나와 있으니까 정리를 하십시오. 들어본 사람은 나랑 수업했던 사람 중에는 수연이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우리 극선의 방정식이라고 한다. 가끔씩 등장을 하거든, 가끔씩. 그러면은 쓸 수 있어야 되잖아. 극선의 방정식이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아. 근데 쓸 수 있어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어떻게 쓰는 건지만 보여줄게요. 이 극선의 방정식이 뭐냐면 이 원으로 예를 들어서 원이 아니어도 돼요. 근데 우리가 배우는 거에서는 원밖에 안 나와. 원이 이렇게 있다. 됐지? 그리고 원밖에 한 점이 있어요. 이렇게. 원밖에 한 점에서 요게 x3, y3이야. 그리고 요 원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편하게 가자. r제곱이에요. 이렇게 돼 있다 해볼까?
그럼 여기는 요 원 밖에 한 점에서 이 접선 긋잖아. 쫙 그거. 됐다. 또 여기다 또 긋잖아? 접선 쫙 그거. 됐다. 이렇게. 그럼 접점들이 발생을 하겠죠. 이렇게. 맞지? 그럼 두 접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의 이름이 극선의 방정식이다. 얘가. 이렇게. 간접적으로 나옵니다. 극선의 방정식 구하면 이렇게 안 나오지. 이 단어 자체가 교육과정에 들어가 있지가 않아. 간접적으로 나오니까 알아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구하는지 선생님 보여줄게요. 지금 요거 구하는 방법은 얘랑 똑같아요. 얘 완전 똑같아. 얘랑 다 똑같아.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합니다. 잘 들어봐. 요 점 누군지 알아? 몰라. 요 점 알아? 몰라. 근데 어떤 점이라고 있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요거를 x4, y4라고 몰라. 못 구했어. 잘 모르겠어. 지만 어떤 점이 있을 거니까 그 상수값을 요거야! 라고 놓은 거고. 모르는 값이야, 모르는 값? 얘도 넣을 거야. 나 모르는 값이야. x5, y5라고 이렇게 둘 거예요. 이렇게 둘 거다. 그렇지? 그리고 지금 선생님이 할 거는 얘 모르는 값이야, 값. 내가 있는 값인데 모르는 값이에요. 얘도 모르는 값. 그럼 저 모르는 값에 대해서 요 접선의 방정식을 실제로 세워보잖아? 그럼 누가 되냐면 x4x 플러스 y4y는 얼마야? r제곱이야 라고 이렇게 표현되지 않을까? 그치? 다시 요 모르는 값이야 있어 에 대해서 요 접선의 방정식을 세워보면은 x5x 더하기 y5y는 얼마? r제곱이야 이렇게 되지 않을까? 구했다 접선의 방정식. 근데 요 접선이든 요 접선이든 둘 다 어디 지나? 요 점 지나지, 그지? 요 점 지나. 그러면은 요 점을 지나는구나 라고 해서 x4, x3 플러스 y4, y3 요거는 r제곱이 성립하겠지? 맞지? 요 접선도 똑같이 요 점을 지나잖아? 그래서 지나 라고 해서 x3, y3 집어넣으면 성립할 거야. 그래서 x5, x3 더하기 y5, y3 요건 얼마냐면 r제곱이에요. 이렇게 되겠다. 됐다. 그렇지? 그럼 선생님 저게 뭔 소리예요? 라고 하겠지만 선생님 다시 써볼게 식을. 이 두 식을 잘 보면서 한번 봐보십시오. x3 더하기 y3은 r제곱이야. 이렇게 세우잖아? 그럼 얘는 뭐게? 얘 보고 만드는 거야, 얘 보고. 얘 뭐냐면은 요거예요. 여기는 요 직선이잖아. x, y에 대한 1차식이니까 여기다가 x4, y4 집어넣지. 그럼 성립하겠지. 왜? 예. 그러니까 그치? 다시 여기다가 x5, y5 집어넣잖아? 그럼 성립하겠지. 왜? 얘잖아. 얘 성립한다 했잖아.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직선이 누구냐면은 여기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누군진 모르지만 요 점하고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만들어졌고 얘를 극선의 방정식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그럼 되게 심플하게 얘기해보면 봐봐. 선생님이 거창하게 막 이렇게 갖고 막 저거 좀 자취로 막 이렇게 설명했는데 간단하게 얘기해보면 요거야. 여기 있는 x3, y3에서 원바퀴 요 점에서 접선을 쫙 긋고 두 접선의 접점을 지난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래. 그러면은 여기 있는 얘가 원 위의 점인 거 마냥 x3x y3y는 r제곱이야 라고 하면 그냥 극선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된 거다. 오케이? 원리는 이렇게 복잡하지만 결국엔 얘를 원위의 점이야. 원위의 점이라 생각하고 접선 구하듯이 구하면 나오는 게 요 극선의 방정식이야. 이렇게 된 거야. 오케이? 이게 원의 접선의 방정식 첫 번째입니다. 녹화를 다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복습 다시 하고, 그렇구나, 맞네, 그래, 극선 맞아. 이렇게 잘 복습해갖고 와. 괜찮아, 이거. 어려운 거 맞아요, 원래. 어려운 거 맞으니까 잘 복습해 오십시오. 극선의 방정식이라는 거는 증명하는 방법이 재발고도 많아요. 근데 내가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지금 요거 설명하면서 제일 학생들이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저거밖에 없어. 그래서 저렇게 잘 기억을 하십시오. 사용도가 생각보다 높아요. 기본 유형서에 나오는 문제들 보고 사용 잘 안 해. 기출에 나오는 문제 보면은 선생님은 생각보다 되게 많이 쓴다, 이거를. 어떨 때 쓰는지 이제 기출 풀이할 때 선생님 보여줄 테니까 생각보다 많이 써요. 알겠지? 그래서 알고 있어야 돼요. 잘 이해해 보십시오. 다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2번 갑니다. 접선 2번이야, 접선 2번. 이번에는 점이 아니라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에요.
기울기가 몰라. 상수인데 그냥 m이라고 놓자. 일반적으로. 기울기가 m이야 라고 지어진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건데 요거는 원리가 솔직히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원리가 필요 없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원리가 공식을 만드는 요 원리가 노가다야 그냥.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봐봐. 어떤 원이 있습니다. 근데 알아야 되는 건 있으니까 잘 듣고 파악만 잘 하십시오. 원이 있어. 이따 기본형으로 가볼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야 라는 요 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을 찾고 싶어 라고 하면 이렇게 하나 있겠지. 됐다 하나. 근데 접선의 기울기가 m인 건 저기도 있겠지만 여기도 있을 거야 이렇게. 그렇지? 그럼 무조건 두 개 나오네 접선은.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에는. 그럼 이 접선을 어떻게 구하는데? 몰라요. 그래서 여긴 저 접선을 y는 mx 플러스 n이야 라고 이렇게 둡니다. 그치? m은 주어진 거야, n은 몰라. n을 구해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은 우리 접한다 라고 했으니까 얘랑 연립하잖아? 연립했을 때 등호만족한 x값이 몇 개? 하나밖에 없어. 그치? 그래서 연립해서 등호만족한 x값이 하나 있어요 라고 놓고 식을 정리할 거고 x제곱 플러스 y 대신에 누구 넣어? mx 플러스 n 집어넣습니다. 얘가 r제곱이다. 원리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할 거예요. 뭐 특별 원리가 이게 어딨어. 그냥 연립하는 건데. x제곱에다가 얘는 m제곱 x제곱이니까 x제곱이 m제곱 플러스 1개 있어요. 그리고 다시 플러스 2배의 m, n, x 플러스 n제곱에다가 마이너스 r제곱이 제로야. 얘랑 연립했지 그치? 요 상황이야 라고 한다면은 얘랑 연립했을 때 등호만족한 x값이 하나밖에 없다 이거지. 요 등호만족한 x값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심플하게 가자. 판별식 D에 대한 결과가 또는 4분의 D에 대한 결과가 0 되는 게 맞습니다. B-제곱, M제곱, N제곱, 마이너스 AC가 M제곱 플러스 1 곱하기 N제곱 마이너스 R제곱이 얼마? 0이 된다 이거네. 의미 없어. 그치? 이거 그냥 니네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전개해놓고 다시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m제곱, n제곱에다가 뒤에 있는 거 선생님 계산 잘 못해요. 마이너스 묶인 상태에서 m제곱, n제곱에다가 마이너스 m제곱, r제곱에다가 플러스 n제곱에다가 마이너스 r제곱이다. 이렇게? 일단 얘랑 얘는 날라갔다. 그치? 상황적으로 보면은 원 주어진 거야. 기울기 주어진 거야. 나는 n값만 구하면 돼. n이 중요한 거야, n. 그치? 그럼 이제 여기는 n제곱 빼고 나머지 다 이항시켰다라고 했더니 n제곱이 뭐랑 같냐면 m제곱, r제곱, 플러스 r제곱이랑 같습니다. 그래서 n으로 표현될 수 있는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m제곱, r제곱, 플러스 r제곱이야. 이렇게. 그래서 n값이 누구냐면은 뿔마 r 루트 r은 양수일 거니까 m제곱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됐지? 이게 공식이야 그냥. 유도했잖아. 집에서 한번 해봐. 뭐 공부하면 해봐 상관없고 그냥 판별식만 이용하고 접하니까 교점이 하나야만 이용한 거고 이렇게 유도가 됐다. 그럼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은 이러한 원이 있어요. 그때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이 궁금하대. 그럼 이 접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만든다고. y는 mx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야. 이렇게 만든다라는 걸 얘기해 준 거다. 됐나? 오케이. 그럼 다시 볼게요. 일단 선생님이 첫 번째 든 거는 기본형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치? 그럼 얘가 표준형일 때 성립을 할까? 근데 선생님이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표준형일 때 성립을 할까? 할까, 안 할까? 표준형일 때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준형일 때는 안 써요. 는 거짓말이고 씁니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선생님 쓰지 말라고 하거든? 이 원방이 누구냐면, 이렇게 다시 해볼게.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제곱이야. 이렇게 생겼다 한번 해봅시다. 됐지? 그리고 요 원의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거야. 이렇게. 얘, 또 얘 구할 거다. 이렇게. 그럼 어떻게 놀지? y는 mx 플러스 n이야. 선생님이 안 할 건데, 이건 안 할 건데, 이거 막 연립해갖고 판별식 D가 0이야 해갖고 정리해봤자 너무 복잡해. 그래서 안 해. 그래서 이 상황에서 만들진 않아요. 이렇게 만들진 않고 우리 좀 심플하게 이렇게 합시다. 못 갈 것 같네. 봐봐, 선생님 하나 물어볼게요.
이 표현 다 서툴 것 같은데 y는 x제곱이 있다. 모르면 이거 설명해주고 갈게요. 어차피 다음 단에 할 거니까 설명해주고 갈게. 여기는 요 이차함수를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했고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이동했다. 이렇게 이동했다 해볼까? 그렇지? 그러면 요 방정식이 어떻게 바뀔까? 나는 안다. 민망해서 그런가? 모른다. 나는 바보다. 이렇게 없나? 가봅시다. 이거는 선생님 설명을 해줄게요. 설명을. 선생님이 거창하게 할 건 다음 달에 어차피 다시 할 거야. 다시 할 거니까 우리 거창하게 하지 말고 심플하게 갑시다. 심플하게. 봐봐. 거창하게 갑시다. 이렇게 어떤 함수가 있다. y는 fx 함수가 있어요. 지금 요거 설명하는 것도 그냥 자취의 방정식이야 라고 하면 된다.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딱 이동해.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딱 이동해. 그러면 어떻게 생길 거냐면 요 점 a만큼 b만큼 여기, 요 점 a만큼 b만큼 여기 해갖고 도형이 이렇게 쫙 생겼을 거야. 이렇게. 그 도형의 방정식이 어떻게 될까를 찾는 거예요. 됐지? 그럼 가봅시다. 여기는 요 임의의 점을 x, y라고 두잖아? 그럼 요 자취의 방정식은 x랑 y 사이의 관계식을 놓고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했었지, 그치? 그럼 가볼까? 여기는 요 임의의 점을 몰라. x', y'이라고 하면 요 도형 위의 점이니까 x'은 f, x'이야 라고 이렇게 놓을 수 있겠지, 그치? 근데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을 a만큼 b만큼 이동했다니까 얘를 a만큼 b만큼 이동했던 여긴 요 점이 여기 있는 x', y'이라는 점을 a만큼 b만큼 이동했더니 x, y가 이렇게 발생된대. 다시 얘기해서 x', y'을 a만큼 b만큼 이동한 게 요 점이야 라고 했으니까 얘는 x' 플러스 a, y' 플러스 b예요. 이렇게? 됐지? 그러면 x좌표끼리 똑같을 거니까 x가 x' 플러스 a랑 같겠구나. y가 y' 플러스 b랑 같겠구나. 식 정리를 다시 해보면은 x'이라는 건 x 마이너스 a고 y'이라는 거는 y 마이너스 b네? 그래서 요거를 대체해서 여기다 뿅 집어넣잖아? 그럼 y' 대신에 누가 들어가? y 마이너스 b가 들어가요. x' 대신에 x 마이너스 a가 들어간다. 요게 x랑 y 사이의 관계식이니까 얘에 대한 자취의 방정식이야. 이렇게 된 거다. 거창하게 설명한 거야. 자취의 방정식으로. 우리 심플하게도 가볼게요. 정리도 해놓고 이거 사용할 때 필요하니까 이렇게 합니다. y는 심플하게 x제곱 더하기 y제곱 용현아 이거 4야. 이 원은 중심이 몇 컴마 몇이지? 0,0 반지름 얼마예요? 2 오케이 가보자. 이렇게 생겼어요. 네. 잠깐만.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지? 하나만 하고 갑시다. 다시 해볼게요. x-1의 제곱 플러스 y-3의 제곱은 4예요. 라고 하면은 요거는 저 중심이 몇 컴마 몇이지? 1,3이다. 근데 반지름 2지. 모양 똑같아.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생겼습니다. 얘는 중심이 0,0인데 얘는 중심 1,3이구나. 근데 요 그래프를 1만큼, 3만큼 이동하면 얘네? 그치? 다시 얘기해서 좀 심플하게 가자면 여기 있는 요 도형을 x축을 1만큼 이동하고 y축을 3만큼 이동했더니 얘가 나오네? 식으로 봤을 때는 얘가 되네? 그치? 식으로 보니까 1만큼 이동하면은 1만큼 빼지네. 중심을 나타내야 되니까. 3만큼 이동했더니 3만큼 빼지네. 중심을 나타내니까. 그래서 얘를 평행 이동을 하면은 얘는 도형을 평행 이동하면은 x 플러스 1이 아니라 x 마이너스 1로 y 플러스 3이 아니라 y 마이너스 3로 적용해서 이렇게 풀이가 된다. 처럼 얘도 똑같은 거야. 다시 볼까? 여기 있는 y는 fx라는 요 곡선을 x축으로 얼마큼 이동했냐면 a만큼 y축으로 b만큼 이렇게 이동했잖아? 이동하고 나니까 땡땡 어떻게 됐냐면 여기는 요 곡선이 됐다. x 대신에 x-a가 들어갔고 y 대신 y-b가 들어가서 이렇게 표현됐어요. 라고 되는 거다. 오케이? 그럼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정리. 아니야. 예를 들어서 말고 f, x, y는 0이야. 라는 이런 도형이 있으면 얘를 도형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이동하잖아. 그럼 얘는 f x-a, y-b는 0이야 라고 하는 게 이 도형의 방정식이다. 됐지? 이렇게 된 거예요. 도형의 이동감 다시 할 거야. 다시 할 건데 그 선생님이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일단 간단하게만 해줄게. 간단하게만. y는 fx라는 요 함수가 있잖아. 요 함수가 있으면 간단히 정리 먼저. 요거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이동해,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이동해. 뒤에 가면 더 자세하게 해줄게요. 이거는 아까 전에 정리한 걸로 똑같이 해주겠지만 이렇게 이동했다 하면은 y 대신에 y-b가 들어가고 x 대신에 x-a가 들어가서 도형의 이동의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일단 인지를 하고 출발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그렇지? 됐다 생각하고 갑시다. 요걸 어떻게 구하냐면은 요 접수의 방정식이 궁금하대. 그럼 요거는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없어서 다시 이게 태초라고 하더라고. 저기 아니 로블록스에서 선생님 딸이 자꾸 태초로 갔어 막 그러더라고. 그치 처음으로 그치. 아무튼 그 기본형으로 가요. 기본형으로 가요. 기본형을 어떻게 가냐면 나는 기울기가 m인 접선을 구하는 거잖아. 그치? 처음 시작은 중심 0,0인 원에서 시작을 해서 반지름은 쟤랑 똑같다 이거야. 그래서 똑같은 원을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어. 그리고 접선의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을 세워주는 거야. 이 두 개는 누구냐면은 얘야.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에요. 됐지? 그럼 여기 있는 이 전체 도형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쫙 이동하고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쫙 이동해. 근데 원만 이동하는 게 아니라 접선도 같이 이동합니다. 됐지? 그러면 여긴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는 거야? a만큼 b만큼 이동했으니까 y 대신에 y-b가 들어가고 그리고 x 대신에 x-a가 들어가겠다 라고 해서 밖에 못 세워줘요. 알겠지? 이렇게 표준형일 때 세우는 방법은 기본형에서 다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평행 이동을 시킨다 라고 밖에 못 세워줘. 근데 이것도 생각보다 활용도가 선생님 솔직히 얘기하면 없어. 근데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표현을 해준 거고 얘는 직접적으로 만드는 게 없어요. 공식화하기가 너무 복잡해서 없으니까 기본형에서 시작해서 평행 이동 시켰어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다. 됐지? 오케이? 잘 보고 하면 됩니다. 다시 책으로 갑니다. 이제 책으로 가자. 책으로 가서 이게 끝난 게 아니라 더 있어요. 어디냐? 적용만 먼저 한번 해볼게요. 적용만. 유형 15번. 아까 전에 선생님이 원리 얘기해줬잖아? 공식은 다 암기해야 돼요. 요것도 한번 써보고, 뭐 영상에 다 있을 거 아니야? 영상에 있으니까 한번 써봐. 맞네. 그렇게 되네. 맞네. 그렇게 이렇게 나왔네. 한번 써보고 다음부터는 그냥 공식이야. 이렇게 외우면 된다. 알겠지? 시험 시간 짧아 50분 동안 증명하면서 문제 풀 시간 없어요. 그래서 증명은 연습할 때 충분히 해보고, 실제로 문제 적용할 때는 공식처럼 활용하는 게 대부분이지. 갑시다. 거기는 유형 15번에 258번이다. 원이 있습니다. 258번. 원이 누구냐면은 얘예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0이야. 요 원 위에 a, b에서 접선이 궁금하다. 원 위에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궁금하다. 그치? 그럼 어떻게 해? x 하나 넣어. y 하나 넣어. 이거잖아. 그치? 식 쫙 만들어 놓고 하는 게 아니라 x 하나 넣어. ax야. y 하나 넣어. by는 20이다. 이렇게 생겼다. 맞지? 근데 얘가 기울기가 3일 때 a, b 값 구해봐.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럼 기울기 표현해 볼까요? 기울기는 어떻게 해? by는 마이너스 ax 플러스 20이야. b 나눴더니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플러스 b분의 20이에요. 근데 얘에 대한 기울기가 3이야 라고 했으니까 x 1차 개수가 기울기지. 그래서 마이너스 b분의 a가 얼마? 3이다. 이렇게 하나? 그러면은 요거네. a가 마이너스 3b네. 그럼 여기나 이제 a, b 구해야 돼. 어떻게 구해? 여기도 봐야지. 피처만 보지 말고. 어떻게 구해요? 여기 정보 하나 더 있잖아. 요 원 위에 점 이하라고 했으니까 얘 뽑아내.
그치.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20이면서 얘가 성립하게 하는 a값, b값 고르세요 라고 했으니까 연립해서 a, b값 구하면 됩니다. 알겠지? 이거는 근데 요거를 물어본 게 아니라 요거 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본 거 아니야. 요거 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본 거니까 저것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여기에서는. 알겠지? 다시 앞으로 갑니다. 유형 14번 255번 적용 공식을 잘 외웠는지 그냥 적용하는 거야. 적용 255번 문제에서 여기 있는 요 직선과 수직이야 라고 했지. x 플러스 2루트 2y 마이너스 8은 0이야. 여기 있는 요 직선하고는 수직이에요. 수직. 그렇지? 그럼 기울기 먼저 뽑아야겠지. 기울기 뽑았더니 얘는 y는 마이너스 2 루트 2분의 1 x 이렇게 되겠지. 몰라. 얘랑 수직이에요 라고 했으니까 기울기가 얼마고 2 루트이고, 그렇지? 기울기가 2 루트인 직선을 구할 건데 어디에? 여기는 요 원에 접하는 직선을 구할 거야. 이렇게. 그럼 다시 정리해보면 요거 얘기하는 거잖아.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9야. 요 원에 접하면서 기울기가 얼마인 2루트 2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어요. 근데 봐봐. 용현아, 아까 전에 선생님 막 얘기했던 거 공식 지금 기억나니? 수연아 기억나? 기억나? 나? 아까 했던 거? mx 플러스 마이너스 나?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거? 근데 기억이 안 나잖아? 안 나도 상관없어, 이거는. 활용도가 낮다니까? 그럼 요거는, 접한 접선을 구할 거야.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가십시오. 혹시 기억이 안 나요? y는? 아까 했던 거 있잖아. 불필요한 과정이야, 했던 거. 이렇게 놓고, 나 m만 구하면 접선의 방식 구할 수 있다. 근데 얘랑 접하는 거니까 연립해서 등호만족한 x값 하나 있고 싶어! 라고 놓고 판별식 이용해서 n값 구해도 돼요. 알겠지? 근데 시험 시간 50분이야. 이 시간에 이거 공식 외워갖고 쫙 한 다음에 검토하는 게 훨씬 낫잖아, 그치? 그래서 갖다 집어넣자 이거예요. 집어넣자. 그럼 어떻게 된다고? y는 2루트 mx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다. 라고 해서 y는 외워야 돼. 어쩔 수 없어. x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예요? 9다. 이렇게 생긴 거다. 그렇지? 그럼 얘에 따른 뭘 구하고 y 절편을 구하고 그 y 절편 사이 거리를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18이 정답이겠다. 그치? 다시 얘기할게. 나는 식 푸는 게 좋아. 나는 원리만 찾는 게 좋아. 그러면은 지금 많이 연습해. 지금 많이 연습해 놓고 이거 연립해갖고 정리하고 막 이렇게 많이 해. 괜찮아. 근데 이제 실전 들어가서는 안 합니다. 무조건 이거 써서 하십시오. 알겠지? 만약에 써야 되는 경우 있잖아. 그냥 써서 해. 근데 요 상황이 딱 오잖아? 요 상황이 오면은 요거는 연립하는 것이 빨라요. 요거 만들었다가 평행이동 쫙 해하고 이거야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직접 연립하는 것이 빠르니까 요 상황이 오면 그냥 연립하고 기본형에서는 공식 쓰면 되니까 기본형이 나올 때는 그냥 공식 쓰십시오. 한마디로 공식은 외워야겠지? 암기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다. 그럼 다시 넘어가서 그 다음 유형 16번으로 갑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 선생님 필요한 거 알아서 골라 잘 할 테니까 잘 보고 이렇게 하네. 맞아 이것만 잘하면 돼요. 맞지? 유형 16번 262번 갑니다. 1,2에서 요 곡선에 그은 두 접선의 방정식을 모두 구해볼까? 이거네, 그치? 선생님 방법을 두 가지를 얘기해 줄 건데 어떤 게 좋을지는 니네 잘 골랐으면 되고. 볼게요. 262번. 또 설명할 게 많아. 262번 보면은 1,2라는 점이 있고 요 원에다 접선을 그었다. 이거지, 그치? 원이 이렇게 있어요. 이 원의 방정식이 요거래.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야. 그 1,2라는 점 몰라요. 여기 정도 있다. 접선을 쫙 그었다. 이렇게 쭉 그었어. 그어서 이렇게 쫙 그었어. 그래서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다, 그치? 그럼 어떠한 방법을 취할까? 이거 선생님이 얘기한 적이 없잖아, 그치? 용현아, 없어요. 이 접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할까? 라고 하면은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 원래 기본적인 형태대로 하는 게 제일 좋아. 이렇게? 기본적인 형태는 누구냐면은
첫 번째 방법으로 할게요. 1,2를 지나는 기울기 몰라. 기울기가 m인 요 직선이 원에 접한다. 얘가 1번이다. 오케이? 2번. 아니야. 2번은 이렇게 한번 가볼까? 요 원에 접하면서 기울기가 m인 접선이 어디를 지난다? 1,2를 지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뭐 똑같은 말 같지만 다르지, 방향이. 처음 설정하는 게 누구? 첫 번째 풀이 방법은 1,2를 지나면서 기울기 몰라 인 직선이 있대. 그 직선이 요거예요. y는 m 곱하기 x 마이너스 1 플러스 2다. 이렇게 생겼지, 그치? 요 직선이 제 원과 접한다. 어떻게 하자는 거지? 연립했을 때 등호 만족하는 x값이 하나 있고 싶다. 이거지, 그치? 연립하자 이거예요. 얘랑 뭘 연립해?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의 제곱, 이건 1이야. 연립해서 등호 만족하는 x값이 한 개야. 이렇게 설정하는 게 첫 번째. 오케이? 근데 여기 안에서도 이렇게 안 할 수도 있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야, 이거보다 이게 좀 더 편할 것 같은데? 앞에서 배웠던 거? 0은 mx에다가 마이너스 y 마이너스 m 플러스 2. 여기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2,1까지 요 거리가 얼마가 되게? 1이 되게 하는 m값 골라도 되지 않아? 맞지? 1,2를 지난 직선 설정을 한 거야. 얘 일반형으로 표현한 거고, 1,2를 지난 직선 설정했는데, 요 쫙 설정한 요 직선이 원의 중심부터 거리가 딱 1이 되도록 하면 얘가 접선이네. 이렇게 하는 게 두 번째 방법이에요. 오케이? 세 번째 방법 다시 갑니다. 원에 접하면서 기울기가 m인 접선을 임의로 설정하는 거지. 아까 선생님이 했던 거 잘 기억하면서 봐봐. 얘는 기본형이야. 기본형이라고 하면 요거네. 기울기가 m인 거예요.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얼마? 1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에요. 이렇게 세워지지 않을까? 요 기본형을 마이너스 2, 1이에요. 마이너스 2만큼 1만큼 평이동시켰다. 그래서 얘도 y 마이너스 1이고 얼마? x 플러스 2라고 이렇게 설정된 거다. 됐나? 얘가 누구냐면은 요 원에 접하면서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이야. 그치? 근데 얘가 어딜 지난다 이거예요. 1,2를 지난다. 한마디로 얘 대입했을 때 성립하는 m값 고르면 돼. 세 가지 방법이 다 가능합니다. 오케이? 세 가지 다 가능해.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선생님 여기서 제일 베스트를 하나 뽑아주세요 하면은 제일 베스트는 얘예요. 예. 계산을 해보면 알겠지만 뭐 요거나 저거나 이건 다 똑같아. 계산 복잡한 거는. 그래서 선생님이 요구하는 거는 다 알고 있어야 된다. 상황에 따라서 어떤 거 쓸지 알아? 몰라. 나도 몰라. 나도 모르고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쓰면은 좀 간단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요런 풀이가 막 안 되네? 너무 복잡해서 안 돼. 막 중심도 막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얘가 더 편해질 수도 있고 얘가 더 편해질 수도 있고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다 쓸 수 있어야 돼. 지금 다시 얘기하지만 연습하는 시간이잖아, 그치? 연습하는 시간에는 다 씁니다. 다 쓰다가 이제 요 교재가 끝나고 다음 원방을 하잖아. 그럼 니네가 떠오르는 게 있어. 이게 편한 거지. 편한 거대로 해도 돼요, 다음에는. 근데 처음 할 때는 다 알 수 있어야 돼. 사고력은 다 갖고 있어야 되니까 다 해보십시오. 세 가지 다.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나머지는 잘 해보십시오. 다시 갑니다. 우리 어디로 가냐면 직선으로 가요. 점으로 가요, 점. 이렇게. ax 점 말고 항등식으로 가요. 플러스 b는 0이야. 이렇게 모든 x에 대해서 제가 무조건 성립한대. x에다 뭐 1을 넣든 뭐 x 관심 없어. 무조건 성립한대. 그럼 a가 얼마여야 돼? a가 0. 오케이. b는 0. 이걸 항등식이라고 하지, 그치? 항등식이라고 합니다. 얘랑 원리가 똑같은 거지, 그치? 이렇게 써볼까? 우리 앞에서 했던 건데 kx 플러스 2 더하기 y 마이너스 1은 0이야. k가 뭐가 됐든 관심 없어. 관심 없는데 제가 무조건 성립하려면은 k 묶인 값도 0.
안 묶인 것도 0. 그치? 그래서 얘는 뭘 나타내는 거예요? 마이너스 2,1이라는 점을 나타내겠지? 마이너스 2,1을 지나는 직선이야 라고 되겠지, 그치? 그럼 직선에서 이제 어떻게 배웠었냐면 이렇게 배웠다. ax 플러스 by 더하기 c 묶어서 플러스 k배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 이건 제로야. 그럼 얘가 나타내고자 하는 건 뭘까? 는 뭐 k 상관없어. 내가 어떻게 알아? k가 몰라. 근데 얘가 성립한대. 는 여기 요 k로 묶인 값도 얼마가 돼야지? 0이 돼야지. k가 1이든 100이든 뭐 1억이든 상관없어. 무조건 0 될 수 있잖아, 그치? k 영향을 안 받을 수 있고 여기 있는 얘도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지 요 결과치 0이 될 거 아니야. 그치? k 값이랑 무관하게 얘가 0이고 얘가 0이다. 는 고로 여기 있는 요 직선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얘야 이렇게. 여기 있는 요 직선이 이렇게 생겼어. 얘야 이렇게. 그럼 얘가 0이 된다는 거는 요 직선 위의 점이야 라는 거겠지? 얘가 0이 된다는 건 요 직선 위의 점이야 라는 거겠지, 그치? k 값과 무관하게 요 등호가 성립하려면 여기 있는 얘도 0, 얘도 0 한마디로 요 직선 위에 있으면서 요 직선 위에 있는 점을 지나는 방정식이에요 라고 이렇게 나타낸 거다. 그치?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게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되려면 k 값과 무관하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이 되겠구나 라고 해서 얘가 의미하는 거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이다. 이렇게 된 거다. 됐나? 됐지? 여기까지 잘 됐으면 이제 원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지. 원으로 가요, 원으로. 진짜 조금 복잡해. 쟤랑 똑같아. 근데 저희 선생님이 봤을 때는 뭐 세 개에 대한 차이를 잘 모르겠거든. 근데 니네가 봤을 때는 차이가 있다 없다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내가 봤을 때는 차이가 안 느껴져요. 똑같은 겁니다, 의미적으로. 그럼 다시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생긴 원이 있습니다. 원방 중에 일반형을 쓰는 경우 중 하나야. 이렇게 생긴 원이 있어요. 이렇게 있다. 이 원의 방정식이 누구냐면은 일반형을 쓸게요. x제곱 플러스 이랬을까?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by 플러스 c는 0이야 라고 하는 거고, 요 큰 원의 방정식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은 0이야 라고 이렇게 한번 써볼까? 그렇지? 이렇게 써놓고 쟤랑 똑같이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다. 식을 한번 써볼게요, 선생님이.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by 플러스 c 더하기 k배 x제곱 더하기 y제곱 의미적으로 똑같지?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 제로야 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렇지? 그럼 얘가 의미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k가 뭔지 몰라. 뭐 k가 1이든 뭐 2든 100이든 상관은 없어요, 그치? 상관없이 얘가 무조건 등호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k 값과 무관하게 등호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얘도 0이 돼야 되고, 그치? 요 원 위에 점이기도 해야 되고, 그치? 얘도 0이 돼야 돼, 그치? 그러면은 요 원 위에 점이기도 하고 요 원 위에 점이기도 한, 그치? 한마디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이구나 라고 이렇게 표현된 거다. 오케이? 근데 그 방정식이 어떤 꼴로 나올지는 나도 몰라. 그치? 얘 정리를 조금 해보잖아? 쫙 풀어서 전개해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k 플러스 1 x제곱 플러스 k 플러스 1 y제곱 플러스 뭐 몰라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양변을 똑같이 k 플러스 1 나눠요. 나눠보면은 이렇게 표현된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에다가 xy에 대한 1차식이 있을 거야. 이렇게? 그럼 얘가 뭐지? 자체가 원의 방정식이야. 그럼 쉽게 얘기하면 요거는 이렇게 되네. 요 원과 요 원의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인데, 그치? 일반적으로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방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되는 게 맞겠지, 일반적으로는. 그치? 그럼 다시 여기 들어가서 선생님, 저기 있는 k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돼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될까?
얘는 K 값이랑 무관하게 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원의 요 점과 요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이 돼야 되는 거 맞아요. 그치? 맞는데 K가 마이너스 1이면은 X제곱이랑 Y제곱은 이렇게 소거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소거됐다라고 생각했더니 얘는 X랑 Y에 대한 1차식은 0이야.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럼 얘가 나타낸 게 뭐지? 직선의 방정식이다. 그럼 K가 마이너스 1일 때는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구나. 그래서 얘가 K가 마이너스 1일 때 나타내는 요 식은 누구냐면 얘예요. 예. 그럼 요 원의 요 부분 담고 있네? 근데 요 원의 현 담고 있네? 그치? 그래서 공통적인 현을 담고 있어요 라고 해서 얘 이름이 공통현의 방정식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고 싶으면은 어떻게 하면 돼? 마이너스 1 넣어서 한마디 두 개 빼면 나오는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됐지? 그럼 다시 계속하여. 그 다음은 어떻게 표현되는지 다시 봅시다. 그럼 얘가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잖아? 그럼 다 이렇게 표현될 거라고. 한마디로 K가 마이너스 1이 아닌 경우에는 이거 아닌 경우에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 나올 텐데 그 원의 방정식이 막 얘도 될 수 있어. 이렇게. 될 수 있어. 오케이. 또 얘도 될 수 있어. 막 다 돼. 다 돼. 그치? 한마디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모든 점은 다 표현돼요. 오케이? 그 뭐에 따라서 여기 있는 K 값에 따라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모든 원방이 다 표현됩니다. 근데 딱 하나 빼놓고 돼요. 이게 시험에 나왔었다니까. 뭘 뺄까? 안 되는 원이 하나 있어. 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방은 다 표현돼. K 값이 뭐 1이든 2든 뭐 2.1이든 막 이런 거에 따라서 다 표현돼. 근데 하나가 딱 안 돼. 이 직선 했던 애들은 알아야 되는데 딱 하나 안 돼. 뭐가 안 돼? 얘는 표현이 안 됩니다. 기니드에서 옛날에 학교 내신에 몇 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근처에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모든 원의 방정식이 표현된다. 이렇게 해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얘 어떻게 표현할까? 얘는 어떻게 표현할까? K가 0이면은 얘가 표현됩니다. 그냥. 아마도 요 원은 잡아서 표현할 수 있다 이거야. K가 0일 때. 근데 K에다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얘랑 똑같은 비율은 절대 나올 수가 없어. 오케이? 그래서 얘는 제외하고 모든 원방이 다 표현되는구나. 이렇게 기억하면 된다. 오케이? 그거는 뭐에 따라 결정되냐면은 여기 있는 K 값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요 값에 따라 원이 결정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그치? 그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이것도 예시를 보면서 그냥 바로 하나 하고 다시 갈 건데, 거기는 270번 보면은, 지금 원방 만들 거예요, 원방 만들 거고, 270번 보면은, 원이 이렇게 두 개가 있다. 두 원의 교점과 3,1을 지나는 원방이 필요해요. 요거잖아, 그치? 의미적으로 선생님 천천히 해볼 테니까, 뭐 잘 알아듣는 친구도 잘 모르는 친구 잘 보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의미가 있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은 우리가 일반형을 쓰는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야 라고 했잖아, 그치? 그럼 거기 있는 그 원들도 일반형으로 써야 돼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1은 0이야 라는 원이 있고, 몰라, 대충 할게. 위치 관계 필요 없이 이렇게 있다. 또 하나 더 있어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은 0입니다. 이렇게 생긴 원이 있다. 맞지? 요거야, 요거. 그렇지? 이건 몰라, 나도. 이렇게 생겼나봐. 나도 몰라. 근데 문제에서 뭘 찾고 싶냐면은, 두 원의 교점. 요거, 지나는 원을 찾고 싶은데, 원이 엄청 많단 말이야? 이렇게 돼. 이거 돼. 엄청 많아. 이거 돼. 이것도 돼. 이거 다 돼. 근데, 그 많고 많은 점 중에서 딱 여기, 대충 한 거예요, 이것도. 3,1을 지나는 요 원을 찾고 싶다. 그럼 요 원을 나타내는 뭐가 있다고? K 값이 있다고. 그 K 값을 구해서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거다. 그렇지? 주어지는 K 값이 있어요. 다시 표현 한번 해볼까? 그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이라고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야.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1 더하기 K배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은 0이야. 라고 하면은 일단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이 끝났고, 그치? 그 원들 중에서 많고 많은 원들 막 이렇게 많은 원들 중에서 딱 요 원이 궁금해. 한마디로 3,1을 지날 때 그 k 값을 구하면은 요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된 거라고. 그치? 그럼 여기다가 얼마를 집어넣어요? 3,1을 집어넣어서 그거에 해당하는 k 값을 구합니다. 3,1 집어넣었더니 얼마야? 9야 9. 플러스 k배 3,1 집어넣었더니 10이고요. 3,1 집어넣었더니 얼마냐? 마이너스 8인가?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이거 계산했더니 얼마지? 3k지. 그래서 k 값이 얼마가 되면 된다? 마이너스 3이 되면 된다. k에다 마이너스 3을 딱 집어넣잖아? 그럼 여기 있는 요 원방이 표현된다. 그래서 이 원방은 측정리 니네가 잘하면 되겠지? 3 곱하기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 플러스 1. 요게 요 원방이에요. 이렇게 된 거다. 이게 주어지는 값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선생님이 퀴즈. 전혀 쓰잘데기 없어 보이지만 나중에 뒤에 가면 나올 수 있어서 퀴즈. 유연아, 봐봐. 3x 제곱에다가 3y 제곱에다가 플러스 20y, 20x, 41y 마이너스 1은 0이야. 얘는 원방이게 아니게. 이거 저 넘기고 막 관점 더하면 여기 양수 될 거야 보면. 원방이게 아니게. 왜? 아니에요. 원방이야, 이씨. 원방이라고. 근데 1이잖아, 그치? 제곱식 막 표현해, 그치? 한단 말이야. 근데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게 이게 아니어서, 양변을 일단 3 나누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에다가, 플러스 3분의 20x에다가, 3분의 41y에다가, 몰라, 이게 대충 한 거야. 3분의 1이지, 그치? 그럼 얘 막 표현 가능하다고, 그치? 제곱 더하기 제곱 해갖고, 뭐 여기, 반의 제곱하고 여기 똑같이 더하면 양수 나올 거니까 원방 무조건 된다. 근데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 얘가 아니라, 이런 건 원방일까? 익혀나? x제곱, 3x제곱, 플러스 6y제곱, 플러스 20x, 더하기 41y, 는 1이야. 도영아, 이거는 원방일까? 아닐까? 이거 뭐게? 얘 정체가 뭘까? 방정식. 오, 그치. 그 무슨 방정식이냐고? 원의 방정식. 이거, 뭘까요? 원의 방정식. 정답. 이거 타원의 방정식이랍니다. 다시.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20x 플러스 41y는 1이야. 이건 뭘까요? 찍어봐. 뭐 타원 하나 나왔잖아. 원도 나오고 타원도 나왔다. 그 다음 뭘까? 9! 9는 인마 3차원인데 변수가 2개 있으면 돼. 원, 타원, 뭐지? 삼각형? 삼각형이 어떻게 나오냐? 쌍곡선이랍니다. 재밌겠지? 니네 고3 되면 다 배울 거야. 뭐 이게 모래시계 모양을 막 이렇게 탁 잘랐더니 뭐 이게 되는 건데. 초등학생들 막 그렇게 안 물어봐. 사실 이거는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요지가 이거라고. 2차의 개수가 같아야지 식을 정리했을 때 원방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2차의 개수가 같지 않잖아? 그럼 얘는 일반적으로 원의 방정식이라고는 얘기 안 해준다. 타원이에요, 타원. 타원이 뭐냐면은 원인데 찌그러져 있는 원이야. 축소해서 이렇게 생긴 원이에요. 이렇게 생긴 거. 타원의 방정식이다. 됐지? 요거예요, 요거. 이거 원방이라고 표현 안 합니다. 문제에서 원방인 찾아봐. 그러면은 얘는 아니에요. 얘는 뭘까? 쌍곡선이라고 해서 어떻게 생겼냐면은, 뭐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겼어. 얘 아니고, 이렇게 있어요. 얘 쌍곡선이야. 요거랑, 요거, 이렇게. 재밌겠지, 그치, 나중에? 쌍곡선. 지금 방금 쌍곡선. 얘 쌍곡선이야. 곡선이 2개 있네, 쌍곡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쌍곡선에서 얘 원 절대 아니겠지, 그치? 한마디로 x제곱의 개수랑 y제곱의 개수의 부호가 달라도 안 돼요. 그치? 원방 찾아봐! 그러면은 얘 다 똑같으면 돼. 알겠지? 꿀팁. 꿀팁 같은 소 있네. 하여튼 똑같아야 돼요. 얘 두 개 똑같아야 돼. 달라도 안 되고 부호가 달라도 안 돼. 알았지? 똑같아야지 원방이 될 가능성이 있어, 이거다. 알겠지? 그치. 그럼. 선생님, 요거 표준으로 쫙 정리했더니 우변이 막 이렇게 나와. 뭐, x 마이너스, 제곱에다가, y 마이너스, 제곱에다가, 이거는 마이너스 7이야. 이렇게 나오면 원방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돼야지 일단 원방이 될 가능성이 있고, 요렇게 된 다음에 정리했던 요렇게 되면 안 되고, 요렇게 돼야지, 원방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다. 네. 네. 이거? 이거? 뭘 계산해? 원방으로? 아니, 이거는 원방이 아니야. 타원의 방정식이라는 건 원의 방정식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계속 다르면은 원방 너 아니야! 이렇게 하고 그냥 버리면 돼. 얘도 아니야! 하고 버리면 돼. 얘 원의 방정식인데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치. 아니다. 이거 원의 방정식이 아니에요, 얘는. 알겠지? 오케이? 원의 뜻이 뭐지?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 그치, 이거 그런 거 있나? 네? 한 점으로부터, 어느 점으로부터 거리가 같을까? 아니야, 이거 원방이 아니야, 그래서. 알겠지? 원방이 아니에요. 도영아. 타원에 대한 정의 뭘까? 정의가 뭐지? 안 알려줬지? 원에서 tig으로 튀는 거. 1번 정의 맞아. 찍신. 찍어주네. 원 찍어준 거 맞아. 그렇게 해서 타원을 만들기도 합니다. 2번. 진짜 정의. 뭐야? 갖다 정의했어요? 아니, 그건 첫 번째 정의. 그 식을 만들 때 하는 거고, 정의. 그건가? 두 정직선으로부터 거리가 맞아요. 그래, 그만하자. 나중에 고3 되면 다 해야 돼, 어차피. 그걸 뭘 배우는 거야? 재밌겠지? 혼자가 왜 나왔는데? 재밌어. 충분히 나오는데. 야, 고1 거 재미없어. 고2 게 재밌어. 진짜 많은데? 근데 이제 고3 게 재밌어. 이래서 지우야. 생각을 막 해서 문제를 푸는, 얼마나 재밌는데. 어떤 인기를 하고 있는 볼까? 저거 아직 다 안 했는데, 일단 먼저 할 거는 저기 있는 유형 20번부터 갑니다. 관련된 거 다 풀고 넘어갈 거예요. 유형 20번 출발. 두 현의 공통현의 길이를 구해볼까? 이거지, 그치? 너무 쉬워요. 이게 뭐 필요하냐면은 공통현의 방정식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아까 전에 했었지, 그치? 어떻게 하면 나온다고? 교점을 지나는 1차 식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그치? 한번 만들어 볼게요. 대충 277번이야. 원이 하나가 있어. 이게 깔끔하게 잘 정리된 원이 하나가 있어요. 몰라, 이렇게 깔끔하게 잘 정리된 원이야. 이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9야. 중심 0,0, 반지름 3. 깔끔한 거. 그렇지,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용현아, 누가 정리하기 싫지, 그치? 정리하기 싫게 생긴 원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생긴 원. 얘는 누구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4x. 귀찮아. 플러스 3y 플러스 1, 0. 이렇게 생긴 원이 하나 있다. 그치? 근데 문제에서는 공통현의 길이를 구하세요 라고 해서, 요 교점. 요 방정식 말고 요 길이가 궁금해.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치? 그러면은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앞에서 했을 때 현의 길이 구하는 거 기억나지, 그치? 안 나네? 현의 길이 구하듯이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1번. 뭐 먼저 하냐면은, 요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합니다. 이거 먼저 구할 거예요. 이거 구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 그치? 어떻게 하면 돼? k가 마이너스 1이면 돼. 그래서 일단 구해볼까?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9에다가 k가 마이너스 1이면 돼.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4x
더하기 3i 플러스 1. 구했다. 공통연의 방정식. 그치? 두 원의 이거 생각하면서 해야 돼. 뭐 K가 마이너스 1, 막 이렇게 외우지 말고. 근데 반대로 써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 얘는 얘 원과 얘 원의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 중에서 1차식을 구하는 거니까 K가 마이너스 1이어야 돼. 이렇게 기억하는 거 알겠지? 두 개 한번 연산해 봅시다. x제곱, y제곱 수고했어. 나머지 끄집어내. 마이너스 9,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1은 0이야. 이렇게. 우변을 다 이항해 볼까? 그럼 요 식이 이렇게 되지. 4x 플러스 3y 플러스 10은 0이에요. 구했네. 이렇게. 근데 우리가 실제로 구하고 싶은 데가 어디라고? 공통현의 요 길이가 궁금해요. 라고 했으니까 요 길이만 구하면 됩니다. 그치? 근데 이 방정식 구해서 어떻게 해요? 라고 하겠지만 너무 기본형으로 잘 갖춰져 있는 원의 중심이 0,0이야. 반지름이 3이네? 그럼 이렇게 연결했던 이 길이 얼마야? 3이야 3. 그럼 원의 중심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거리를 직접 구해보잖아? 그치? 거리 구했더니 얼마 나와요? 2가 나온다 2가. 그러면은 원의 중심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를 쫙 구해봤더니 얘가 2네. 수직 이렇게? 근데 원의 중심에서 현의 수의 발 내리잖아? 그러면은 현의 중점에 떨어집니다.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이 길이 구했더니 얼마예요? 루트 5야. 그럼 이것도 얼마? 루트 5네? 그래서 이 공통현의 길이가 루트 10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2 루트 5야. 이렇게. 됐지? 대충 해, 대충. 대충 하면 안 풀려? 문제를 다 적으면 시작합니다. 공통현의 길이가 2루트 5야. 쭉. 오케이. 출발. 고! 일단 첫 번째, 중요한 거 먼저 해야지. 저기 기본형처럼 저렇게 작용하를 먼저 잡아야 돼. 얘 역할 누가 할까? 편한 거. 정확하게 다 나오는 거. 얘가 다 나왔잖아. 얘는 K가 숨겨져 있어서 얘로 하면 안 돼. 다 나와 있잖아? 얘 원의 중심 잡았더니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1,2야. 맞지? 1 필요해, 4 필요해, 반지름 3이네, 그치? 이렇게 돼 있다. 됐다. 맞지? 그럼 갑시다. 그럼 요거네. 여기에는 요 공통현의 길이를 표현하려면 일단 공통현의 방정식이 필요합니다. 요거 어떻게 하면 되지? 요거 빼기 요거 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x제곱 속어, y제곱 속어, 얘 빼기 얘야 라고 했더니 얼마야? 8x에다가 플러스 6y에다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k는 0이다. 됐다. 2만 나눌까? 4x 플러스 3y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는 0이에요. 이렇게 생겼다. 그치? 근데 얘는 아까랑 조금 다르게 공통현의 길이가 2루트 5야 나와 있으니까 얘 2루트 5네. 그러면은 원의 중심에서 여기다 수세발 쭉 내리잖아? 그러면은 요 절반 값이 얼마? 루트 5가 나올 거고 아까 전에 구한 요 원의 반지름이 얼마냐면 3이에요. 그러면은 공통현부터 요 중심까지 거리가 얼마? 2가 되면 되네. 그치? 나는 K 값이 궁금한 거야. 그래서 여긴 요 직선부터 마이너스 1,2까지 거리가 얼마? 2가 되도록 K 값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다. 오케이? 선생님이 문제를 다 쓰면 또 시작합니다. 출발.
자, 출발. 요거야, 요거. 봐봐. 요 원 위에 점 마이너스 4,a인데, 대입하면 성립하겠네? 대입 먼저 해야지. 요 원 위에 점이라며. 마사 대입하면 16이지. 얘는 몰라. a제곱이고, 25 된다. 그래서, 아, a제곱이 9구나. 는 9구나. 그래서 a 값으로는 3이나 마이너스 3이 가능한데, 누군 잘 모르겠어요. 봤더니 a는 양수야. 그래서 얘는 3이에요. 하나. 됐지? 그리고 문제에서는, 여기 있는 마이너스 4, 이제 3이지? 얘에서 접선을 딱 구했더니 그 접선이 여길 지난대. 접선 구하는 거 기억나지, 그지? 구해볼까? x 하나 대입해. 마이너스 4. x 하나 냅둬. y 하나 대입해. y 하나 냅둬. 요거지. 얘가 요 점을 지난다. 그래서 x 대신에 b 넣어요. 마이너스 4b. y 대신에 마이너스 5 넣어요. 마이너스 15가 25입니다. 이렇게? 너 이항 했더니 4b가 얼마냐? 40인가? 마이너스. 그래서 b값이 얼마? 마이너스 10이에요. 이렇게 되겠다. 그치? 이거 안 걸리지 얼마? 그럼 다시 갑니다. 자, 출발. 봐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이 나는 궁금하다. 그치?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 몰라. 요까지는 갔어야 됩니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이라고 해서 요까지는 했어야 돼. 요까지는 익혀나? 요까지는 했지? 요까지는 했다. 근데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 중에서도 원점을 지나는 원방이 궁금하다. 그치? 그럼 요 원점을 지나게 하는 원은 딱 이렇게 하나 결정돼 있을 텐데 0,0 지나는 그 요 원을 나타내는 k 값이 있을 거라고. k 값을 구해야겠지. 그럼 k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 중에서도 0,0을 지나는 방정식을 구하는 거야. 0,0 지나는 이렇게 빵빵빵빵빵빵빵빵빵 대입했더니 얼마야? 4 플러스 2k가 얼마예요? 0? 그러니까 k가 얼마구나? 마이너스 2구나. 그래서 나왔네? a가 있네? 그냥 나왔네. 그래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면서 0,0을 지나게 하는 요 k값은 마이너스 2고 k에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그 방정식이 나온다.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6y 플러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2y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8y 마이너스 4는 0이야. 나왔다. 됐지? 식 정리하면 돼요. 요렇게 구한 이 원의 넓이가 얼마냐면은 10파이야. 넓이가. 이렇게. 정리.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다 우변 이항해. 0은. 식 정리하겠네, 이거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에다가, 얘 몰라. 이항했, 얘밖에 없네. 몰라. 이항했더니 플러스 얼마? 2ax고. 얘 2y인데 이항했더니 마이너스 2y. 4는 없어졌다. 끝. 이제 얘 표준형으로 바꿔야지 뭐 원의 반지름이 뭐고 중심이 뭐고 구할 수 있잖아. 그렇지? 표준형 정보를 담고 있는 걸 바꿉니다. 준비 x제곱 더하기 2ax 준비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y 준비 요거 했잖아. 그렇지? 좌변에 뭐만큼 a제곱만큼 더해 제곱식 좌변에 1만큼 더해 우변에도 똑같이 더할 거야. 정리했더니 이렇게 됩니다. x 플러스 a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의 제곱 요거는 a제곱 더하기 1이에요. 근데 용현아 얘 누구 자리? 아니 얘 누구 자리? 반지름의 제곱 자리. 근데 넓이가 얘니까 반지름이 얼마라는 거야? 루트 10이라는 거지. 그치? 반지름의 제곱 자리에 있는 얘는 얼마가 돼야 돼요? 10 돼야 됩니다. 그래서 a제곱이 9예요. 양수의 a 값은 3이라고 되겠다. 두 번째 직선거 세 번째 저기 저는 많이 건강 야 어떻게 잘수 있어 과학생이 소중한 그걸 이거 다 사왔는데 네, 두 개예요, 두 개. 과학생이 딱 두 개 남겨놨다는 거. 나머지 몇 정도? 눈에 보여서. 하나 남겨놨어?
네? 하나 남겨놨어? 어디요? 하나 안 남겨. 아니 형님 다 가져왔네요. 오케이. 점과 원, 최단거리, 최단거리. 이게 어렵게 생각할 게 하나도 없어. 봐봐. 원 밖에 점이 있고, 원 밖에 점부터 원까지 거리의 최단거리와 최장거리를 구할 거야. 하면 어떻게 될까? 원리를 일단 설명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원리를 설명해주면. 여기 있는 이 점부터 거리가 이만큼 떨어져 있는 거리에 이 원의 점이 없지. 그치? 일정한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잖아, 이거. 그치? 그럼 거리를 좀 더 키워볼까? 여기에 있나? 없지. 조금씩 막 키우다 보면은 이렇게 접할 때 최단거리. 그치, 최장거리 제일 가까운 거리가 나타난다. 맞지? 거리 쫙 넓혀. 그리고 맨 마지막에 순간에 만날 때 이렇게 있는 원일 때 제일 먼 거리가 되는 거야. 그치? 내접점과 외접점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거지. 아, 원의 중심이 여기 있으면 얘가 외접점이잖아. 그래서 쭉 연결하면 외접점을 지나. 원의 중심과 중심 연결하면 얘가 최단거리예요. 그리고 쫙 여기가 중심 저 연장선 그거 그러면은 내접점과 만나요. 그치? 그때 이게 뭐라고? 최단장거리야. 그럼 이제 한번 정리해볼까? 원 밖의 점부터 중심까지 거리를 D라고 하잖아? 그리고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 D라고 하면 최단거리는 D에서 R만큼 뺀 거야. 그리고 최장거리는 D에서 R만큼 더한 거야. 다음부터는 원을 막 그려가면서 할 필요 없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원 밖의 점과 원의 중심을 쭉 잡아서 연장선을 그어놓고 요때 최단거리가 요때 최장거리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치? 공식처럼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치? 이해만 잘하면 돼. 그렇구나 이렇게 다시 갑니다. 원이 이렇게 있어요. 이제 원과 직선이야 직선. 시프라이 가자. 직선이 이렇게 있고 이거는 잘못된 거야. 직선이 전부터 원까지 거리의 최단거리가 잘못된 표현이야. 어떻게 표현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냐면 원위의 전부터 직선까지 거리의 최단거리, 최장거리라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원의 중심을 기준으로 쭉 그어 수렴을 내립니다. 선생님 이거 왜 그래요? 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얘부터 얘까지 거리에 제일 짧은 거리랑 제일 긴 거리를 구할 때는 여기 있는 직선을 평행하게 쫙 이동시켜 언제? 이렇게 접할 때가 제일 적게 이동하는 거 제일 짧은 거리야. 그렇지? 이 거리가. 그리고 쫙 이동시켜 제일 많이 이동했을 때가 제일 먼 거리예요. 여기 맞지? 그래서 얘는 아까처럼 똑같이 하면 되는구나. 원위의 점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에 제일 긴 거리랑 제일 짧은 거리는 원의 중심에서 여기다 수색을 그어놓고 연장선을 그은 다음에 만나는 여기가 제일 짧은 거리, 얘가 제일 긴 거리가 이거다. 그렇지? 그럼 정의하기로는 이렇게 하겠지. 원의 중심부터 여기 있는 직선까지 거리를 D라고 하고 얘 역시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 제일 짧은 거리는 누가? D-R이에요. 제일 긴 거리는 누가? D 플러스 R이라고 표현되는 거야. 똑같이 그치? 다시 마지막 이해가 잘한다. 이런 상황이 있구나 라고 하면 이해 잘하면 돼요. 마지막 원이야. 이건 그냥 갈게요. 원이 하나 있고 원이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이 원 위의 점부터 이 원 위의 점까지 거리가 제일 긴 거 제일 짧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역시 마찬가지로 원의 중심 잡아놓고 쫙 그어놓고 연장선 넣습니다. 이렇게 그때 만나는 이 거리가 제일 짧은 거 얘가 제일 긴 거다. 이렇게 그런 겁니다. 오케이? 얘는 중심하고 중심 사이 거리를 D라고 하지. D. 여기 R1이야. 여기 R2에요. 라고 하면 얘는 D에서 R1하고 R2 더하는 거 빼면 돼요. 얘가 제일 짧은 거리인 최단 거리. 제일 긴 거리는 여기 있는 D에서 R1하고 R2만큼 더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긴 거리다. 일단 원부터 최단거리, 최장거리를 얘기한 게 여기까지다. 상황 이해만 잘하면 되고 외우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는 원의 중심 갖고 노는 거야. 원의 중심, 상상의 날 펼치면서 여기가 그러니까 왜 이런 거 하지 말고 원의 중심 갖고 노는 거야. 이런 상황 때문에 원의 중심 갖고 놀았어.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 오케이? 그럼 다시 하나 마지막 나왔습니다. 원과 원 사이 관계에 영화 볼게. 원과 원 사이 관계다.
마지막. 진짜 마지막. 왕래와 원사의 관계. 동현아, 네. 직선과 직선 사이 관계는 뭐가 있었지? 평행, 수직, 일치. 그렇지. 교차. 그렇지. 4개 있었다. 얘 똑같이 해볼까요? 큰 원이 있고 작은 원이 있다. 이렇게 한번 보자. 큰 원이 있고 작은 원이 있고, 큰 원에 대한 반지름 세 번째 R, 작은 원의 반지름 세 번째 R, 그리고 중심과 중심 사이 거리 얘를 D라고 표현을 했고, 선생님이 무슨 얘기하는지만 저는 한번 보여주십시오. 가볼까? 일단 여기 막 작동을 할 거야. 첫 번째, 원과 원 사이 관계에는 이런 관계가 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원이 하나 큰 원, 작은 원 이렇게 안 만나는 경우가 있겠지. 지금 상황을 다 놓고 얘기할 거야. 그렇지? 그리고 큰 원을 가만히 냅둬 작은 원을 쫙 갖다 붙이는 거야. 쫙 갖다 붙였더니 이런 상황 나올 수 있어요. 큰 원이 이렇게 있고 작은 원은 이렇게 매접한다 나올 수 있겠지. 매접한다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 작은 원을 더 갖다 붙여. 그럼 교차하는 경우가 나올 수 있겠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서 교점을 갖는 경우가 있어. 교점을 갖는 경우가 있고 더 가잖아? 그럼 교점이 계속 교점 이렇게 쫙 가다 보면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가면 이렇게 되는 경우가 내점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이런 경우가 있을 거고 더 갖다 붙여. 그랬더니 이렇게 포함되는 경우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포함되는 경우. 이렇게 이야기가 5개야. 지금 큰 원 냅두고 작은 원 쫙 이동하면서 이야기한 거야. 그럼 여기 있는 이 상황일 때는 여기 있는 D값과 R값 사이 관계로 원의 중심하고 원의 중심 쭉 연결하잖아. 이렇게 이거 말고 이해관계 또 있어요. 이거 연결하잖아. 그러면은 D값하고 R 다시 대문자 R하고 스몰 R 더한 값이 D가 더 크면은 얘가 안 만나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안 만나. 더 멀잖아. 중심 반지름 더한 거보다 안 만나. 그럼 요거는 언제예요? 원의 중심하고 원의 중심 쭉 연결하잖아. 그럼 D값하고 R 플러스 R이 맞나? 그러면은 왜 접해? 왜 같아? 다시 이 상황은 뭐야? 지금 상황을 잘 읽으면은 요 대문자 R하고 스몰 R 값은 고정돼 있는데 거리가 계속 짧아지고 있는 거잖아. 짧아지고 있는 거였지. 그럼 요건 뭐예요? D가 어떻게 뭐예요? 작아요. 그럼 다시 정리합니다. 일로 돌아와요. 큰 원의 중심 여기 있어. 작은 원의 중심 여기 있다. 그리고 요게 D야. 맞지? D야. 그럼 다시 이 연장선 그것도 내접점과 만날 거 아니야. 근데 요게 대문자 R이에요. 맞지? 요게 스몰 R이에요. 요게 D입니다. 이렇게. 똑같네. 뭐가 똑같아? D가 뭐랑 같아요? R-R이랑 똑같아요. 이렇게. 그럼 다시 바꿔. 그럼 얘를 요 조그만 원을 밖으로 조금 끄집어낸 게 얘 아니야. 맞지? 요 D값보다 조금 커지면은 얘가 된다고. 오케이? 그럼 얘는 더 크다. 뭔가 더 크다. 대문자 R 마이너스 스몰 R보다는 더 크다. 이렇게 표현했잖아. 맞지? 지금 기준이 누구냐면은 얘랑 얘가 기준이에요. 기준. 너에서 바깥으로 안쪽으로 합쳐서 늘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렇지? 그럼 얘는 뭘까? D가 더 작아졌겠지, 얘보다? 그래서 상황적으로는 뭐예요? D가 더 작아졌다. R 마이너스 됐지? 그럼 상황이 이렇게 나오면 이 상황이구나. 요거구나 이렇게 파악할 수 있으면 되고 그 나오는 게 또 있습니다. 두 원 사이 관계에 나오는 거는 뭐 이런 관계에 의해서 5개 상황이 나와질 거고 또 요 상황에 대한 공통 접선이라고 하죠. 공통 접선을 그어볼 건데 두 원이 안 만나잖아. 그러면 공통 접선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하나. 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하나. 또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름이 달라요. 이렇게. 구분하기 어려우면은 구분을 굳이 안 해도 되지만 여기는 원 바깥에 있는 접선이야 라고 해서 공통 외 접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는 두 원의 가운데를 지나는 접선이야 라고 해서 노랑이는 공통 내 접선이라고 합니다. 알겠지? 이름이야 이름. 이름이야 얘는 공통 외 접선이에요. 공통 외 접선. 노랑이 두 개는 공통 내 접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공통 내 접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요거는 접선
접선의 개수가 공통 접선의 개수가 몇 개냐면 4개예요. 이렇게. 그럼 얘는 공통 접선의 개수가 몇 개일까? 얘는 3개입니다. 공통 외접선 몇 개 있냐면 2개 있어요. 이렇게 하나. 여기 둘 있어. 오케이, 좋아. 근데 여기 얘 공통 접선이잖아. 근데 원을 가르는 접선이니까 공통 내접선이라고 하겠지, 그치? 그래서 몇 개 있어요? 3개 있어요. 다시 얘는 공통 접선 몇 개 있어요? 얘? 몇 개? 2개밖에 없습니다. 공통 외접선밖에 없어요. 이렇게. 공통 접선의 개수가 여기 몇 개냐면 2개야. 순서대로지, 순서대로. 얘 공통 접선의 개수가 몇 개야? 라고 몇 개? 한 개. 공통 내접선, 외접선 그런 거 필요 없지. 원 안 갈라. 얘는 안쪽에 들어가 있으니까. 얘는 몇 개야? 1개야. 이거는 공통 접선이 없습니다. 이렇게 된 거다. 아, 공통 접선의 개수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이 되네. 또 알고 인지만 하고 있습니다. 이거 4개, 저거 2개 막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요거에 따라서 분류가 되고 반지름 길이의 합과 또는 차와 중심 사이 거리에 따라서도 분류가 되는구나 이렇게 인지하면 돼요.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그럼 다시 또 우리 알아야 되는 게 있지. 공통 외접선의 길이랑 공통 내접선의 길이를 구하세요라고 하잖아. 그럼 접선의 길이를 우리가 중2 때 배울 때 어떻게 배웠었냐면 원이 이렇게 있어요. 원방 유전 길은 원의 접선을 그었어. 접선의 길이가 얼마냐라고 하면은 이 점에서 여기 있는 접선을 쫙 그려요. 어디까지 계속 그려? 아니 접점까지 그려요. 그래서 이 길이를 통상적으로 접선의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라고 표현해요. 그럼 공통 접선의 길이를 구하는 경우는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주로 나오는 게 얘야. 그리고 공통 접선의 길이 구할 수 있는 공통 외 접선의 길이는 요거 구하는 거지, 그치? 요 거리고요. 이렇게. 그럼 이걸 어떻게 하죠? 라고 하면 접선이기 때문에 원의 중심의 수열 내려요. 이렇게. 또 원의 수열 내려요. 이렇게. 그치? 그리고 반지름 알고 있잖아. 라고 하면은 요 반지름 대문자 R, 요 반지름 스몰 R, 그리고 요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하면 여기 있는 요 조그마한 원의 중심에서 여기다 수열을 쭉 내려주는 거야 이렇게. 여기 직사각형인데? 그래서 이거 얼마냐 R이다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있는 요 3분의 길이가 얼마라고? 대문자 R 마이너스 스몰 R이라고. 그리고 여기 있는 요 삼각형을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요 길이를 구합니다. 근데 얘가 직사각형이니까 그 길이가 너랑 똑같아. 이게 공통 외접선의 길이를 구하는 겁니다. 오케이? 다시 공통 내접선 길이 한번 볼까요? 이렇게 있어요. 원이 이렇게 있고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공통 내접선의 길이를 구하는 거고 이거는 보조사이 좀 필요합니다. 봅시다. 이렇게 생긴 게 구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길이는 요 길이에요. 요거 할 거야. 이렇게. 그렇지? 얘 똑같이 하겠지? 원의 중심 있어요. 그거 이거 오케이 반지 마라. 원의 중심 있어요. 그거 오케이 반지 마라. 근데 얘 구하래.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를 평행하게 이동시키는데 여기 있는 요 점을 지나면서 얘랑 평행한 직선을 그어요. 이렇게 쭉. 쭉 그어. 그리고 연장선을 그어봤더니 얘가 이번에는 뭐야? 직사각형이다. 그렇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길이가 어디야? 요거야 요거. 근데 그 길이가 얘랑 똑같으니까 난 요거 길이만 가면 돼. 그렇지? 근데 여기 있는 얘는 작은 원의 반지름 스몰 R, 얘는 큰 원의 반지름 대문자 R. 그리고 얘 쭉 연결해봤더니 얘는 중심과 중심 사이 거리 D예요.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요 길이 구하면 걔가 공통 내접선의 길이야. 요렇게도 많이 나온다. 알겠지? 그래서 요것도 똑같이 공통 외접선 구할 수 있어야 더 쉽지. 일반적으로 얘가 쉬워서 잘 안 나와. 그래서 요런 거 자주 나오니까 요것도 잘 기억하십시오. 공통 외접선, 공통 내접선. 접선의 개수에 따라서 원의 위치한 게 달라진다. 또 반지름과 중심 사이의 거리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알겠지? 이제 문제 풀이하고 종료. 갑시다. 오. 자, 얼마 안 남았어 지금. 유형 7번부터 가요. 유형 7번. 내가 안 내요. 네. 231번을 출발해요. 이건 뭐 없잖아. 중심과 저거니까. 7번 주면 바로 시작할 테니까 그거 보십시오. 7번 주면 바로 시작할 거야.
야, 그럼 되지. 아, 231번. 다 했지? 아니요. 문제 쓰고 시작합니다. 아니. 네. 출발. 갑시다. 저렇게 있습니다. 원밖에 점이 있고, 원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요 전부터 이 원이 전까지 거리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거지. 상황 나야 돼. 선생님 계속 얘기하는 고3 애들한테 맨날 얘기하는 건데, 좋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시각화야. 눈으로 보여야지 뭘 할 수 있다고. 식으로 다 하려고 하면 안 돼. 그 뭐 대충 찍어 그냥 몰라 내가 어떻게 하나. A점을 시각화해야 돼요. 문제가 어려워질수록 고등학교 수학은 기하 파트는 다 시각화하는 거야. 웬만하면은 이렇게 했다. 그렇지? 원의 중심좌표는 몇 컴마 몇이냐면은 2 컴마 마이너스 4예요. 반지름을 딱 구하잖아? 그렇지? 그럼 얼마나 나와? 4가 나와요. 오케이. A점이 아까 얼마였어? 마이너스 2,1이었지. 선생님 아까 전에 얘기했지. 얘를 막 원을 그려가면서 막 이때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잖아. 원의 중심 갖고 오는 거라고. 얘랑 원의 중심 쭉 잡아서 연결해요. 지금 다 했잖아? 근데 다시 한번 뭐 확인해보면 되고 그래서 그렇구나. 좀 원의 중심 갖고 올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좀 거리 구할 수 있어요. 중심과 A 사이 거리는 X값 차이 4, Y값 차이 3이니 5네? 이게 뭐야? 4에서 5니까 얼마야? 16. 40이? 고맙다. 41이에요. 최단거리는 루트 41에서 반대쪽만큼 빼면 됩니다. 이게 루트 41 마이너스 4. 최장거리는 루트 41에서 4만큼 더하네요. 그래서 두 개에 대한 곱을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합차 이용해서 41 빼기 16 답 25 나옵니다. 그치? 다시 갈 겁니다. 얼마 안 남았다. 안 남았다. 62번 갑니다. 네? 62번. 안 나왔어요? 응? 나는 수업 접수 얘기. 아까 한 거 아니에요? 했어? 아까 접선 얘기 한 거. 안 했어. 아까 접선 뭐지? 안 했어. 봐봐, 선생님이 아까 전에 극소의 방정식 외웠잖아, 그치? 12, 13 동지라고. 네. 선생님 극소의 방정식 외웠잖아? 그걸 사용하는 예시를 보여줄게요. 요럴 때는 무조건 사용해라 이건데 그게 249번이야. 왜 그런지 선생님 설명을 해줄게. 249번을 왜 사용해요? 라고 하면은 249번 저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 그렇지? 상황을 잘 보면 요거잖아. 원이 이렇게 있어요. 원이 이렇게 있는데 원의 중심 0,0이야. 그래서 사용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사용하는 거 아니야. 이게 좋겠다. 맞지? 얘가 대칭되는 원에 대칭되는 선이잖아. 선 맞지? 편이고 얘가 어디에서 여기 있는 0, 마이너스 i에서 접선을 쫙 그리잖아. 그러면 접선 쫙 그리잖아. 뭐 그렇게 이상한데 여기 접점이 y좌표와 동일하지 않을까? 그치? 그럼 극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뭐가 나오냐면은 여기 있는 요 상수함수 같은 요 식이 나옵니다. 그치? 그럼 좌표를 구하기 좀 쉽다고. 요런 상황일 때가 그래. 다시 또 어떤 상황이냐면 x축이 여기 있잖아. 여기 있는데 여기는 요점에서 그치? 쫙 접선을 그어놓고 두 접선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것도 극선의 방정식 사용하면 돼요. 알겠지? 요런 상황에는 거의 100% 사용한다. 알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 막 여기 있어. 막 구하래. 그럼 안 해. 극선의 방정식 사용 안 해. 우리가 선생님이 막 니네가 극선의 방정식 막 심도 있게 이렇게 바라보고 문제를 여러 가지 막 풀어보고 하잖아. 그러면 어떤 상황이든 거의 다 사용을 하는데 그냥 어렵단 말이야. 잘 안 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원의 중심을 지나면서 x축과 평행한 직선 위에 점이 있거나 y축과 평행한 직선 위에 점이 있으면은 극선의 방정식을 사용합니다 라고 하는 거다. 알겠지? 상황은 이 19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라는 게 이 원의 방정식이야.
0,4에서 극선을 구해볼 거예요. 요걸 구하겠다 이거죠. 그치? x빵 하나 넣어. 그럼 0 곱하기 x지. 여기다가 플러스 y 하나 넣어. 마이너스 4 곱하기 y는 4예요. 그래서 y 좌표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 된다. 그래서 여기 요점에 y 좌표가 마이너스 1이야. y 좌표가 마이너스 1. 여기 요점에 y 좌표가 마이너스 1이에요. y 좌표가 마이너스 1 되게 한 x 좌표 구할 수 있겠지. 얼마야? 뿔만 루트 3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루트 3이라는 마이너스 루트 3이다. 이렇게 구하는 게 조금 더 편해요 라는 걸 그냥 얘기해 주는 거야 이거는. 알겠지? 원마켓처럼 접수 쫙 구해놓고 막 이 점 구하려고 하지 말고 이게 조금 더 편합니다. 어쨌든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이렇게 지 맘대로 막 생긴 사각의 넓이를 구해볼까 라고 했으니까 얘는 어떻게 하는데 이거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2분의 1하면 정답이겠지.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가면 좀 더 편해요 라는 걸 얘기해 준 거예요. 적용하는 사례를 선생님한테 얘기해 줬으니까 다음에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해보는 거야. 안 해봤는데 갑자기 시험 쓰는데 막 선생님이 막 그렇게 설명한다고 안 돼. 보이면 무조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알겠지? 상황이 보이면 접수는 요걸로 패스합시다. 하자. 248번 갑니다. 선생님 다시 얘기하지만 기아라고 기아. 이거 저 해야 돼요. 그림 이편아. 잘못한 게 있지? 만세. 조수 빼고. 네? 턱을 메고 계속 T보수지 선생님 쳐다보고 있더니 이제 주머니 손 넣고. A 마이너스 1,3이고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접점을 B라고 할 때 3분의 A 접선의 길이 구해보세요. 나니까 요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원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하나 질문. 이렇게 괜찮아? 이렇게 하나? 또 요거는 이렇게 괜찮아? 이렇게 하나? 요거랑 길이가 똑같은 게 다를까? 같아요. 그치? 사람만 예고 보실 거니까 원의 중심 필요합니다. 원의 중심과 얘 연결해서 그거 나요. 이 원 파악했더니 원의 중심은 1, 마이너스냐. 1, 마이너스.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또 시작됐네. 그러면 3, 5, 40이다. 원의 반지름 봤더니 원의 반지름이 얼마냐면 3이야, 3. 이렇게. 얘가 접선이니까 수직이네.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여기를 구하면은 얘 접선이 있냐. 이렇게 하는 접선입니다. 어려운 거 전혀 없어요. 선생님 계속 얘기하는 거는 그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유형을 딱 나눠서 접선의 길이, 뭐 극선의 방정식, 뭐 거리 이렇게 안 나오니까 시각화 해야지 잘 보여요. 시각화. 이거 선생님이 저 노이로제 걸릴 정도로 선생님 고3애한테 오늘 수업하면서 얘기했거든요. 식만 죄다 쫙 써놔. 모르겠 때. 이거 안 된다니까. 이 모의고사나 수능 같은 거는 눈으로 자꾸 봐야지 보여. 이 그림 그려보는 거야, 무조건. 알겠지? 그려보십시오. 다시 이렇게 넣어봅니다. 251번. 똑같은 문제야, 251번. 출발. 왜? 뭐 이상해? 41이 아니라 34 아니에요? 34. 맞아. 더하기 잘못했어. 다시 갑니다. 251번. 원이 있어요. 원의 점에서 이 표현 잘 돼 있는 거야. 원이 시각화. 원이 이렇게 있어요. 원이 이렇게 있고 직선이 있어요. 올라 있는데 원의 점부터 직선까지 거리에 최단거리 거리 턱을 쪼개고 있네. 원을 누워서 누워서 보지 바닥에. 뭐예요, 그렇지? 요거야. 그럼 봐봐. 원의 중심과 또 놀자 이거라고 했잖아, 그렇지? 그래서 원의 중심에서 수렴을 좀 내립니다. 이렇게. 여기 연달선을 그어놨을 때 아까 증명 다 했어요. 뭐 하는 거야? 요 거리가 최단거리, 요 거리가 최장거리. 요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이거야. 원래 중심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얼만데 또 반지름 거리가 얼만데 요거 말고 내가 하냐 이제. 원 딱 쳐다보니까 요 원의 반지름 얼마야? 해줘. D-R 2루트 2. 그치? 잘하지? 2루트 2다. 아닌 거 어쩔 수 없고 계산을 잘 못해서 다시 원의 중심부터 요 직선까지 거리 마이너스 1,3잖아? 얘는 이거예요. 루트 2분의 루트 10? 오! 이거다. 뭐 아니면 어쩔 수 없고. 아닌가요? 글쎄 맞지?
수현이 왔대. 가자.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는 최단거리는 어떻게 하는 거야? 이 거리에서 저만큼 빼는 거지, 그치? 그럼 얼마야? 예스. 얼마예요, 이거는? 루트 2분의 5에서 2루트 2 빼면 됩니다. 그리고 최장 거리는 얼마냐면은, 여기 루트 2분의 5에서 2루트 2 더하면 돼. 이거 맞아. 이렇게 한 거야. 이게 최장거리, 최장거리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지. 이거 자체 방정식, 오리지널 자체 방정식. 아마 원이 있고 몰라. 그리고 점이 있어. 그렇지? 그리고 원 위에 한 점과 A점의 중점을 쫙 잡아서 도형을 만들었다. 그랬더니 뭐가 나오는데 그 도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해볼까 이렇게 얘기하다가 시간 다. 일단 그림 그립니다. 이렇게 원이 있어요. 원 정보 나와있지. 원의 중심 마이너스 2, 필요 없어. 일단 신경 쓸게 x 플러스 2의 제곱. 결과를 다 만든 다음에 선생님이 이거는 그래서 저래서 요거야 이렇게 얘기할 건데 요거는 얼마예요? 4. 그리고 원바퀴 한 점이 있는데 원바퀴 한 점 2, 마이너스 1을 대충 할게요. 여기 이런 사례다. A점 2, 마이너스 1이야. 지금 상황이 뭐냐면은 요 원 위에 한 점 잡아. 여기 잡아. 여기 잡아. 이 P 어딘지 몰라. 근데 여기로 한번 해볼까? 요 원 위에 이 위에 점은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이렇게 잡잖아. 그렇지? 이 p야 p. 그럼 얘랑 얘 중점의 자치의 방정식 궁금한데 쫙 그어서 여기 있는 요 점의 자치의 방정식 궁금하니까 요 점을 x, y라고 놓고 나는 지금부터 x랑 y 사이 관계식만 구할 거야.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지? 가볼까? 근데 여기 있는 요 점은 뭐예요? 여기 있는 요 원 위에 점이잖아, 그치? 그래서, 1차적으로는 x 프라임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 프라임 플러스 1의 제곱은 얼마인가 4구나 라고 했고, 얘랑 얘 중점이 얘라며. 그러면은 x, y 말고, 얘랑 얘 중점이에요 라고 해서 이 점을 표현해보면, 요거 아니면 2분의 x 프라임 플러스 2, 이분의 y 프라임 마이너스 1이에요. 이거 됐지. 그럼 저기 표현되어 있는 x좌표끼리 같아야 되고 y좌표끼리 같아야 돼. 그래서 여기 있는 x는 내가 새로 만들어지는 변수인 x는 반드시 원래 있던 요 변수값 x좌표인 x 프라임에다 2 더해서 2 나누면 똑같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또 동일하게 여기는 y는 뭐랑 같아요? 2분의 y 프라임 마이너스 1이랑 반드시 대응되는 값이야. 얘가 커지잖아? 그럼 그거에 따라 얘도 변하고 얘가 작아지잖아? 그럼 그거에 따라 얘도 변한다 얘가. 관계식을 얘기한 거지. 근데 어쨌든 목적은 나는 요 자취의 방정식 궁금해요. 한마디로 x랑 y 사이 관계식만 잘 구하면 된다 얘가. 정리해볼까? 2배 2 넘겨. x 프라임은 2x 마이너스야. 2배 y 넘겨. 그래서 y 프라임은 2y 플러스 1이에요. 나는 x랑 y 사이 관계식만 보면 이게 아니에요. 뭐라고 그러죠? 2y 플러스 2y. 다시 그럼 넣어볼까? 그래서 x 프라임 대신에 2x 마이너스 2일 거예요. 요거 2x 마이너스 2 플러스 2 제곱 여기다가 더하기. 다시 y 프라임 대신에 얘 집어넣을 거예요. 어떠니 2y 플러스 1 플러스 1의 제곱은 뭐야? 정리. 쟤는 그냥 2x의 제곱이네. 뒤에 얘는 2y 플러스 2의 제곱이네. 4. 다시 정리했더니 얘는 얼마야? 4x 제곱 더하기 4y 플러스 1의 제곱. 요거는 4야. 다시 정리. 그럼 x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은 얼마예요? 이게 나도 이렇게 표현되는 게 얘에 대한 자체 방정식이다. 그럼 봐봐. 결과적으로 뭐가 나왔지? 원이 나왔지, 원. 이거는 저 원 위에 정하고 원 밖에 점을 쫙 잡아갖고 내분점을 이용해서 도형을 만들잖아. 그럼 원이 나오네. 이렇게 밝히면 되지. 그럼 봐봐. 이게 좋아. 밝혔잖아. 아폴로니우스의 원처럼 귀납적으로 가는 거예요. 표현 다 했잖아. 그랬더니 원 나온대. 그래서 원이 나오니까 이제 이렇게 하자 귀찮잖아. 봐봐. 여기는 요 A점에서 저희 접선을 긋습니다. 쫙. 이렇게. 여기는 A에 접선 긋습니다. 쫙. 이렇게 긋다. 이 접점. 원이 나오는데, 그렇지? 원이 나오는데, 여기 있는 접점 P에 대해서도 중점이
접점 P에 대해서도 중점이 이렇게 생기지 않아요? 중점이 새로 만들어지는 점의 자취야. 그래서 원이 이렇게 생길 것 같아요. 이거 잘 못 그리겠는데 이렇게 생길 것 같아요. 그치? 오케이? 그럼 요 원은 봐. 여기는 요 삼각형이랑 여기는 요 삼각형이랑 그어서 요 삼각형이랑 요 길이랑 길이가 똑같을 거니까 길이비가 몇 대 몇이냐면은 1대 1의 비를 갖고 있다. 그럼 요 원의 중심이 얘랑 얘 중점이 발생되겠네. 그치? 이 원의 중심이 아까 얼마였냐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었지. 이게 중심은 얘였고 중점이 누구야? X좌표야. 중심의 좌표야, 좌표. 중점 좌표 구역들이 얼마냐? 0마 마이너스 2다. 그리고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닮았잖아. 1대2로. 반지름 길이가 원래 얼마였어? 2였지? 요 반지름 길이가 얼마야? 2다. 라고 해서 요 상태에서 원을 읽어보면 중심 0, 마이너스 1, 반지름 1이 1 나온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랑 똑같아요. 요거예요. 요거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이유가 요게 이렇게 했더니 원의 방정식 나오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좀 쉽게 표현할 수 있지를 봤더니 이렇게 되는 거야. 얘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알겠지? 그래서 이거는 저희 계속 얘기하는데 증명은 무조건 해봐야 돼. 이거 해봐야 돼. 들어보고 지저분해 해봐야 돼. 해보고 나서 오케이 됐어. 그럼 이제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지? 처음부터 이렇게 하잖아. 선생님 장난하는 건데 까먹어. 이거부터. 알겠지? 요거 그 다음 저거부터 하십시오. 요게 내분점이 어떻게 찍혀도 상관없습니다. 1대 3으로 될 수 있고 1대 2로 될 수 있고 몰라요. 그럼 그래도 다 원이 나올 거야. 이게 증명이 가능합니다. 뒤에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 보면 있어요. 있으니까 증명하면서 한번 풀어보고 그래서 원 나오는구나 이렇게 한번 풀어보고 하십시오. 알겠죠?